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유산 취득세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유산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상속세 방식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가 되고 있으니 이거를 유산 취득세 방식,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들이 이제 되고 있기는 하나, 자,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부터 지금 이걸 갖다 이번에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이 유산 취득세 방식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 취득세 방식과 유산세 방식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면요,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대성의 할증과세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납부할 증여세액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상속세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이제 상속재산 공제를 받고요.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 곱하겠죠, 당연히. 산출세액이 나오면 나머지 세대성 할증과세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 납부할 이 상속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세 표준이 같다면 이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같기 때문에요. 세금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율인데요. 이 상속세의 과세 표준,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계산 방식인 누진공제는 동일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산출세금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자, 과세 표준이 7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은 이하니까 30%를 곱하게 되겠죠? 2억 1천만 원을 내야만 하느냐? 아니죠. 여기 2억 1천만 원에서 여기 30% 옆에 있는 6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걸 누진공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내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내는 것이냐?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7억 원 중에 1억 원은 10%를 곱해라. 1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1억 원과 5억 원의 사이는 20%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 4억 원은 몇 프로? 20%를 적용해라. 그래서 20%를 곱하면 8천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7억에서 이제 5억 원은 됐으니 나머지 2억 원 남았죠. 이건 옆에 있는 30%를 곱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7억 원은 1억 5천만 원 똑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죠.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를 빼주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증여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인 뭐냐? 라는 것을 좀 볼까요? 자, 부모님께서 자녀나 손자녀한테요. 이 부동산이라든가 자산, 현금이라든가 주식 등을 갖다가 증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부모님을 주는 사람, 그다음에 이 자녀나 손자를 받는 사람이 될 텐데요. 자, 이 주는 사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뭔가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공짜로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는 분들이 돌아가셔서 줬다 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여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준다면 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받는 이 자녀들을, 손자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증여는 어떻게 낼 것이냐? 이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 방식이. 그리고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그럼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계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자식이 5명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10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20억씩 나눠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가져가는 몫은 각각 20억이 될 겁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주지를 않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 5명이서 야, 아버님이 이게 100억 남기셨으니까 우리 20억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증여를 받아서 20억씩 살아생전에 받으나 돌아가신 뒤에 20억씩 나누어 가지나 이 자식들이 가져가는 몫은 각각 20억씩 동일할 겁니다. 네,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뭐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증여세 어떻게 냅니까? 자, 각자 자식 원. 자, 큰형이 받은 돈은 20억이겠죠. 그래서 20억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유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100억 중에 나는 20억만 지금 증여를 받았다. 20억만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 유산 중에 20억만 나는 증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20억에 대해서만 세금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증여 상속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00억을 남기셨네요. 근데 20억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억씩 나눠 가졌으니까 또 20억씩 나눠 가진 걸로 계산하자라고 봤더니 세무서에서는 아니 잠깐 기다려. 자, 아버님이 100억 원을 남기셨거든. 그러면 그거를 너희들이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20억씩 나누어 가지든 아니면 뭐 큰아들한테 100억을 다 주고 나머지는 뭐 안 가져가든 막내한테 50억을 주고 나머지가 4명이서 나눠 갔든 그 상관하지 않겠다. 일단 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100억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라 이겁니다.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그 세금이 나오면 그걸 5명이서 나눠서 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눠 가진 지분만큼 세금을 부담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세 방식, 이 100억 전체에 대해서 100억이란 유산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해버린다라고 해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 방식에 대해서. 자, 방금 이거는 봤었죠. 자, 증여세 상속세는 방금 본 내용 그대로고요. 100억 원을 살아생전에 20억씩 나눠 가지나 돌아가신 다음에 20억씩 나눠 가지나 똑같겠죠. 나눠 가지는 몫은. 자, 근데 일단은 상속세는 이 100억 원 전체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증여재산 공제라든가 상속재산 공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뺐습니다. 그건 이제 감안하지 않고 왜냐하면 과세표준이 100억 원이다. 과세표준이 20억 원씩이다. 라는 가정하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유산세 방식으로서 유산 100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100억 원을 자 이게 30억 원 초과하기 때문에 50%가 되겠네요. 50%를 곱하고 50억이 나오면 4억 6천만 원을 빼준다 그랬죠. 빼주면 45억이 나오는데 이 45억을 자진신고하게 되면은요 3%를 빼줍니다. 그래서 1억 3,600을 공제받으면 상속세는 얼마다? 44억이 됩니다. 상속세는. 자,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유산 취득세 방식. 자식들이 각각 받은 몫에 대해서 유산 중에 취득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큰아들이 뭐 20억을 받았다고 계산을 해서 다 똑같으니까요. 5명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20억에 대해서는 40%입니다. 30억은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40억을 하면은 8억이 될 거고요. 여기에 또 1억 6천만 원을 빼준다고 했죠. 누진공제를 빼주고요. 자, 6억 4천이 나오면 자진신고하면 3%를 빼주게 됩니다. 세액공제라고 해서 3%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20억을 증여받았을 때 한 사람이 내야 되는 증여세액은 6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5명이니까요. 총 증여세를 계산해 볼까요? 31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44억 상속세와 31억 증여세와 차이가 얼마입니까?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가 유리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 금액 그대로 지금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가 됐을 경우에는 증여가 낫겠죠. 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버리는 것이 물론 뭐 증여재산 공제라든가 상속재산 공제는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뭐 10년 이내면은 뭐 상속세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했을 때는 증여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억을 남기신 자식이 한 명이다 그러면요, 상속세나 증여세나 거의 동일할 겁니다.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고 봤을 경우에는요.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서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조건 계산할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몇 명인지, 또 그 자식이 뭐 장애인이 있는지, 뭐 그다음에 그 미성년자가 있는지, 배우자는 살아 있는지,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게 나은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 갖는 게 나은지. 왜? 상속세 공제는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게 유리한 것인지 약간 살펴보고 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 13억이라는 세금의 전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점인 유산취득세 방식과 유산세 방식,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절세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